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A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A 집합의 원소입니까? 원소가 맞죠. 요거는 좀 잘못됐네요. 지금 이렇게 2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건 부분집합, 집합 표시죠. A에서 이제 부분집합입니다라고 표시해야 되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되겠고요.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부분집합 표시. 이란 부분들은 원소다라고 표시되는 부분들 되겠죠? 기호 사용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거죠. 이런 기호는 원소하고 그다음에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되죠? 그다음에 이런 기호는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됐습니까? 기호 사용법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원소냐 부분집합이냐 이런 개념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문제였습니다. 집합 A는 7 미만의 소수가 되겠습니다. 소수 2, 3, 5 이렇게 되면 되나요? 7 미만에 7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숫자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3개입니다라고 답해 가야 되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A 집합의 부분 집합 중 1과 2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집합은 1, 2를 포함시키고 3, 4라는 원소가 3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3이라는 원소, 4라는 원소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분 집합 개수를 가면 이렇게 2의 지수 형태를 좀 곱하기 해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명제 B면 낮Q가 참일 때 다음 중 항상 참인 건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참과 지지 같은 게 대우가 있죠. 대우 명제를 좀 구하면 되는 거니까 낮Q의 대우 가정 부분에 부정해서 P 쓰면 되겠고 나P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관계에 있는 Q면 나P가 참이다.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는 내용. 그렇게 되면 3번이 정답입니다라고 곧바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2번이 되죠. 하나의 원소 이렇게 좀 2개씩 대응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도형 이런 식 그죠? 그래프 함수 그래프라는 것은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좀 대응되어야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x 하나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되겠죠? 물론 이렇게 y 값은 똑같은 값이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x에서 이렇게 한 원소에서 2개의 원소로 대응되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조금만 좀 신경 쓰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y에 대해서 참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p2면 q 이런 형태로 좀 구성되는데요. 그게 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p집합보다는 q집합 결론에 해당하는 집합이 좀 더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곱이 9 이렇게 되는 1번 보게 되면 요건 이제 원소가 2개고 3은 있으니까 오히려 p 명제가 더 크죠. 그 다음에는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수직선에 표시해보면 1보다 작다 표시가 되겠고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역시 p 명제가 좀 더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y가 됐고 세제곱 부분들은 실근 형태에 있어서는 x는 y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요거 역시 p가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배수, 4배수, 2배수 집합이 더 큰 집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는 x값 하나고 이쪽 값 x값 2개. 근데 그게 근인지를 좀 확인해야 되니까 2x는 4니까 x는 2가 되는 부분들 처리되겠고 요건 인수분해하면 x-2, x-3 이렇게 좀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해가 전체 하는 거죠. 그러면 5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좀 참여되려면 집합의 포함관계, 진리집합 살펴봤을 때 Q집합이 더 이렇게 큰 집합이다라는 사실들 P집합을 좀 포함하는 그런 집합이라는 사실들 정확하게 좀 이론 학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함수 f, g 부분들이 대응관계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합성함수는 이제 f5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구해보면 되죠. 5가 가서 대응되는 값은 7이 되겠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이용해서 g에다가 또 7을 이렇게 좀 대입하는 거니까 곧바로 연결해서 2입니다라고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f 역함수 3이다 라는 얘기는 3이 거꾸로 가면서 되면 되죠. 거꾸로 가면서 대응되는 결과 6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2하고 6 결과를 이렇게 찾아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산 결과는 8입니다라고 결과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대응 결과 자체가 벤 다이어그램 나와 있으니까 뭐 그림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값, y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큰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요.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살짝 응용이 되는데요. 여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이 부분들을 오른쪽 괄호 부분에 있는 숫자들과 좀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좀 덩어리로 좀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살짝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전개를 해주면 되죠. 전개해주면 이 먼저 생기겠고 이렇게 전개할 때 x-1분의 y-2 이렇게 전개할 때 y-2분의 x-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역수관계가 있겠죠. 이때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좀 진행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는 2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돼서 정답 4입니다라고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원래는 뭐 이렇게 뭐 간단한 형태들이죠. a 더하기 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뭐 이런 형태 뭐 간단한 모양 형태처럼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개수까지 좀 살짝 조절해서 이런 걸 뭐 업그레이드한 변형된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집합 ABC와 두 실수 XY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보기와 같을 때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다. PQ 이렇게 돼 필요 조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합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필요 조건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집합을 해주면 얘기 된다는 얘기는 B하고 C 이렇게 됐을 때 A 부분들이 이렇게 교집합 사이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또 뭔가요? B하고 C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합의 비합시란 얘기는 그러면 또 A가 비합시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A의 존재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죠. 존재 영역으로 봤을 때 더 큰 거니까 아이고 필요 조건이라는 말에 맞지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거는 A 합 비교 C가 A란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번에는 또 거꾸로 A 집합 안에 B 교집합 C 부분. 아이고 그림을 근데 A 먼저 그리면 또 안 되겠네요. 와. B하고 C 교집합 요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A가 좀 포함되게 좀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A 교집합에 B 합시 이런 얘기. 이건 뭐 A 집합 안에다가 그러면 B 합시가 좀 이렇게 그려라 이런 얘기죠.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거꾸로 B, C의 존재 범위 자체가 A 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따졌을 때 이건 뭐 B 합시 자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모양 자체가 부족하죠. 교집합 부분들이 이렇게 A에만 좀 들어가 있으면 되는 이 부분이 B합시의 영역이 훨씬 더 크게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디귿은 뭐 x 플러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y는 꼴 마이너스 x 그렸을 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순서쌍들을 대입해주면 좀 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0보다 크고 0보다 큰 거니까 1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비명제가 좀 더 큰 거니까 이것도 정답이 돼가는 내용. 니은 디귿 4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내용들도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진리 집합 어디가 더 큰지 정확하게 좀 판단한 다음에 풀이하면 효율적으로 답하겠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는 X라는 것은 A 집합을 포함하고 B 집합을 포함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원소도 4개 이상 이렇게 되는 이런 X 집합의 개수를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X 집합을 구하게 되면 일단은 뭐 1, 2를 포함해야 되니까 1, 2 원소를 쓰고요. 그렇다면 또 B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1, 2 그렇다면 3, 4, 5, 6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은 채워라 이런 얘기죠. 원소가 좀 4개 이상 채워야 되는데 3개일 때 4개일 때 아이고 두 개부터 채워야 되는 거네요. 뭐 나머지 부분 2개, 3개, 4개 아이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럼 이제 전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빼는 그런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의 4제곱 전체가 되겠고 뭐 공집합 하나 빼고요. 원소가 하나인 경우는 뭐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니까 4가지 이렇게 가볍게 빼면 되죠. 확실히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내면 좀 쉽게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16-5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1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원소가 4개 이상이다. 이미 2개 있으니까 원소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될 항목이 많죠.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 공집합, 원소 1개 이런 걸 빼서 구해간다. 아이디어를 조금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연산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건 유명한 연산인데 연산 이렇게 됐을 때 x만 있는 부분들, y만 있는 부분들 이런 형태로 좀 규칙이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기억 주어진 식이 맞습니까? 물어봤는데요. 아이고 이거 뭐 드물어간 법칙을 적용하면 되죠. x 교집합, y의 여집합, 합, 그다음에 y 교집합, x의 여집합 이렇게 좀 적용해 보면요. 이 앞에 부분들이 이게 x 차집합 y가 되는 거겠고 뒤에 부분들이 y 차집합 x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원래 주어진 식이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기억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직접 좀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연산할 때 이 규칙이 좀 뭐냐면 이렇게 좀 두 집합 사이 연산을 하라 이렇게 됐을 때 x 할 때 이렇게 좀 포함되고 y 할 때 이렇게 포함되는 거니까 각각 x만 y만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는 이제 교집합은 이제 두 집합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 있는 두 번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때 이제 이렇게 1 되는 부분이 해집합되는 거니까 홀수번 되는 부분이 해집합이다라고 좀 생각해서 홀수 법칙 이렇게 좀 떠올려 주게 되면 연산이 좀 쉽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x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x 하면서 하나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게 좀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y가 전혀 관여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y라는 집합은 그럼 뭐가 돼야 되겠다? 공집합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만약에 y가 좀 바깥쪽에 벤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y라는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면 y도 이렇게 1 이렇게 표시돼서 해집합이 양쪽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공집합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우리가 연산식을 좀 쓰지 않아도 가볍게 좀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문제 풀어갈 때 우리가 이제 이 대칭차집합의 중요한 규칙들은 뭐냐면 이 괄호 자체가 차집합되어 있어서 연산이 안 될 듯 하지만 괄호 통째로는 좀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교환 법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 뭐 이런 부분들이 성립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좀 살펴보게 되면 x 연산 y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또 x 연산 y 뭐 이런 형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뭐 이렇게 두 개를 좀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x 하면서 1 두 번 표시되니까 이게 공집합이 되거든요. 공집합 연산 y 이런 부분이 나서 y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니까 왼쪽은 x 이런 풀려서 그럼 x, y가 같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귿은 잘못된 내용. 뭐 이런 형태로 좀 연산을 해가면 좀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주어진 연산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특징들을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하면 효율적인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32명이 정원인 어느 학급에서 소설과 시에 대한 선호도 조사했습니다. 소설, 시 좋아하는 학생이 각각 있는데요. 시만 좋아한다 이런 학생들 최소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C만 좋아하는 이런 경우 학생이 좀 많아지려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좀 A 합 B 이런 자체가 뭐 전체 집합이 되는 이런 경우면 되겠죠. 그때 그러면 C만 좋아하는 학생은 그러면 32 전체에서 소설 좋아하는 16을 이렇게 빼서 16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최소가 될 때는 C 좋아하는 학생 집합 안에 소설 좋아하는 학생 이렇게 포함되면 여기 이제 교집합이 여기 이제 C만 좋아하는 학생 이 부분이 가장 최소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1에서 16을 이렇게 빼서 5입니다라고 또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차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차는 뭐 1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됐습니까? 집합에서 무엇을 구하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일 때 최대 최소가 되는지 그 상황 이해를 통해서 연산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문제 살짝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제 살짝 해석하는 과정 부분에 조금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fx 미지수 k를 포함해서 이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항등함수로 되어 있네요. 아주 재밌군요. x 값이 0보다 작은 거니까 뭐 마이너스 2 해야 되겠죠. 그럼 뭐 g 마이너스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결과는 좀 f0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주어진 식에 0을 좀 대입하면 k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항등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g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을 가볍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뭐 3보다 큰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3보다 큰 숫자가 있다고 치면 G 어떤 숫자랄까요? G 이 숫자는 잘 모르는데 일단은 뭐 그럼 A, B가 크다는 게 만약에 있다면 이제 B일 텐데 그럼 B를 좀 조사한다고 치면 이제 뭐 3보다 큰 숫자요.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건 뭐냐 F3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3을 대입하면 9-2에서 이제 7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항등함수라고 됐으니까 이게 지금 B라는 값 자체가 7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맞는 얘기가 되는군요. 7 이렇게 좀 구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0과 3 사이에 x가 있으면 그럼 fx는 이제 그대로 써라 뭐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뭐 0과 3 사이에 있다라고 치면 그냥 뭐 gx라고 해볼까요? gx 이렇게 처리지면은 이게 이제 fx가 되는데 fx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gx는 뭐 x 이렇게 처리돼서 이 식을 좀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처리되는데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 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가 2라는 값을 얻는 거죠. 되겠습니까? 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값 자체가 또 a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b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이제 a 값이 2라는 사실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f b-a라는 것은 f5를 좀 구하면 되겠고 f5를 구하는 것은 25-2 처리해서 23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정의 자체가 아주 좀 재미나게 되는데요. 그죠? 각각에 따라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F0, F3 이렇게 다양하게 좀 되어 있는데 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뭐 차분하게 좀 대처하게 되면 그렇게 또 아주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또 이렇게 항등함수라고 주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챙겨가면서 문제 해석하는데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4, 5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건 뭐 1대1이라는 뜻이 되겠죠. 1대1 대응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이제 다음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좀 이제 살펴봐야 되나요? 차이가 좀 이렇게 큰 거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F3이라는 부분들은 크다. F5에다가 더하기 2 이상 좀 차이가 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조건 좀 메모가면서 하면 되죠. F3하고 F5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돼서 이게 이제 5라고 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이상 차이가 나야 되니까 뭐 F5가 2가 되거나 어이쿠 한 가지가 아니군요.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고 1, 2, 3, 4, 5 처리되어 있으면 3이 5가 된다라고 칠해도 5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숫자를 좀 어느 정도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 것들을 좀 조사해 가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F2하고 1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요. 차이가 2가 돼야 되죠. 그러면 F1이 1이라면 2가 3 되면 되는 건가요? F2가 1이라면 F2는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근데 F1하고 F5, F1하고 에서 나온 결과 F5에서 나온 결과 이거 3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나야 되니까 더 이상 없는데요. 이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1이 2가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F2는 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F5가 1하고 F1하고 F1이 2에다가 F5 이것도 또 안 되는데요. 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우후 아주 좀 다양한 형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호 이야 그렇다면 또 벤 다이어그램만 또 다른 것도 그려봐야 되잖아요. 우와 3, 4, 5 1, 2, 3, 4, 5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3이 그럼 또 4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5는 자동으로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F1이 2가 되면 안 되니까 F1이 3을 가면 되죠. 그럼 이제 F2가 5 이렇게 가면 되는데요. 그러면 4가 2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1 가서 대응되는 숫자, 5 가서 대응되는 숫자가 좀 같지 않은 거니까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F4를 구해달라. 그러면 F4는 지금 4가 2로 대응돼 있죠. 2입니다라고 쳐주면 되겠고 F 역함수 4를 해주면 4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인가요? 3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 건 안 되는 거 있고 그럼 이제 정답은 뭐 5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문제에서 좀 차이가 이렇게 큰 부분들 이걸 뭐 최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있는 조건들 그 다음에 좀 최고적 조건들 좀 살펴서 풀어가면 뭐 대응 관계 알아가는 건데요. 원소가 5개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곧바로 답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조사 또 조사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메모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이런 부분들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전수 전체 집합 이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는 원소가 3개, B 집합은 원소가 4개가 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X, Y가 모두 A 집합의 원소이면
이거 합한 거는 또 B집합의 원소가 달라야 되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다른 원소일 때 교집합의 이제 원소가 있고요. 또 B집합의 모두의 원소의 합은 37이다. 주어진 조건들을 좀 만족해가면서 풀이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교집합에 5하고 K가 이렇게 좀 있는데 K는 5라는 원소가 아니겠고 만약에 1이라는 원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이라는 원소가 있으면 그러면 1호에서 이제 이쪽에 6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요? 4가 있을 수도 있죠. 1, 4 더하기서 5 만들면 되겠고 그러면 1, 5 더하기서 6에다가 5, 4 더하기서 9 이런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집합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B집합의 원소의 합을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10에다가 24가 되는 거군요. 아이고 37 되고 37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A집합하고 B집합 만들 때 5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K 부분들을 지금 1, 4 더하기 소를 만들지만 1일 경우에도 6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1, 5 더하기에서 6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1, 6 더하기에서 7이 만들어지겠고 5, 6 더하기에서 11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11, 18 그러면 29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11, 18 이렇게 처리되겠죠. 잘못됐나요? 29 맞는 것 같습니다. 1인 경우는 좀 안 된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좀 5가 있는데 2가 있다면 3, 2, 3, 5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죠? 7이 있어야 되겠고 8도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 그러면 이건 뭐 23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오히려 좀 작아지는데요. 큰 집합은 좀 숫자를 좀 키워야 되나 봅니다. 2, 5에 대해서 이거 7 이렇게 만들고 되죠? 그러면 9 만들고 12 만들고 이런 형태. 됐습니까? 24에다가 33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 좀 만들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도 해야 되는데 5, 2 이렇게 처리되면은 8에다가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뭐 20이 더 작아지는 거니까 이거 이쪽은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죠? 3에다가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 만들고 됐습니까? 그러면 11에다가 13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26에 여기가 37 이거 되는데요. 37 B집합 이렇게 37 만들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4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4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이미 좀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4가 돼 있으면 1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치면은 9에다가 6 이렇게 만들 거니까 그다음에 뭐 21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 4, 5 되면 이제 9 이렇게 만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13에다가 이쪽에 뭐 1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28에 30, 뭐 40일 정도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역시 3인 경우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B 차집합 A, B에만 있는 원소 그러면 13하고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확률 빼달라 그럼 24입니다라고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일일이 좀 조사를 해서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 어쨌든 조건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조건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처리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이거 뭐 곧바로 좀 처리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메모하면서 연습하는 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집합 X가 1, 2, 3, 4, 5, 6, 7, 8 4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의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홀수가 되면 아이고 이거 두 번마다 규칙이라는 얘기죠. 짝수가 되겠을 때는 요거는 이항시키면 F, F, F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되죠. 항등함수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세 번마다 규칙이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홀수가 되면 이제 1, 3, 5, 7 이런 것들은 1, 3, 5, 7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 가거나 아니면 두 개가 짝져서 이게 크로스 되거나 이래야만 두 번마다 규칙이 되겠죠. 한 번 더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짝수인 2, 4, 6, 8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 4, 6, 8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 번 규칙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뭐 이게 세 번마다 규칙이 되죠. 세 번째 그러게 되면 한 번, 그 다음에 4는 6 되고 6은 8 되고 8은 4 이렇게 다시 세 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파악해 가면서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8개의 원소가 되는데 4개 좀 나눠서 좀 하라 뭐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벤 다이그램을 좀 그려봐야 되겠죠. 1, 3, 5, 7, 2, 4, 6, 8 1, 3, 5, 7, 2, 4, 6, 8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의 조건을 좀 충족시켜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또 이런 조건이 있네요. F1하고 F2 최대값은 뭐 이게 뭐 최대가 된다라고 좀 돼 있는데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숫자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큰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1하고 2가 가도 되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은 7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2는 8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1, 7이 됐다는 얘기는 7, 1이 또 이렇게 좀 대응 계획가 좀 홀수 부분들은 두 번 규칙이니까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하고 4를 좀 대응한 결과 9가 되라 이런 얘기인데 두 개 뭐 짝을 재서 뭐 자기 자신 갈 수 있는데 크로스 형태를 좀 먼저 생각하면 되겠죠. F3이 5라고 해주면 그러면 F4는 4다라고 좀 자동으로 좀 세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5는 3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제 F 그러면 이때 이제 F5는 3으로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F4가 4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자기 자신 되는 게 하나가 나왔으니까요. 다음에는 이제 숫자가 커졌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좀 대응시키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F 인버스 6이라는 얘기는 역함수니까 6의 역함수는 이제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더하기에다 11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F 지금 이렇게 구해간 이 부분들이 F3을 5라고 처리했는데요. F3이 3이 될 수도 있죠. F3이 되는 순간 그러면 F4는 그럼 얼마가 되죠? 결과가 9가 돼야 되니까 이게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러면 이제 F3이 3이라면 F5는 5가 되는 거겠고 이때는 이제 F5는 5가 되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F4가 6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2는 8, 4는 6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6, 4, 6 됐으면 2는 짝이 됐고 8 됐고 짝이 없잖아요. 짝이 없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8이 8 갈 수도 없고 6이 6 갈 수도 없고 4가 4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뭐 규칙이 좀 어긋나는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구해놓은 이 부분들이 운 좋게도 곧바로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일단은 문제 자체에서 두 번마다 규칙, 세 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미리 좀 학습이 조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전 문제, 응용 문제에 가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규칙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실력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학습부터 좀 진행하고 이런 문제풀이 진행, 응용 문제풀이 해가면서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영의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값은 x는 p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물어봤습니다. pq는 언제 pq의 값은 언제입니까? 물어봤죠. 주어진 식이 매우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좀 나누게 해주면 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7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7에다가 더하기 2x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그럼 1 이렇게 몫으로 튀어나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2x 플러스 8 이런 부분들은 여기 2를 만들고 번분수 형태로 이제 2x 플러스 8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2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좀 나누기 좀 형태를 처리해서 1을 만들지 않고 2를 좀 공통을 끄집어내고 좀 처리해 가서 연산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좀 만들고 x 플러스 4 이렇게 형태로 이래야 좀 깔끔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7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만들어 놓고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부분들 다시 또 나누게 했죠. 1, 2, 17 이런 부분들을 1, 4 이렇게 나누면 1, 4 되겠고 마이너스 27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빼니까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식 1, 2배 처리해주고 있고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4분의 25 이렇게 또 처리해서 좀 식을 좀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분모 있는 부분들이 복잡하니까 이것만 좀 따로 놓고 떼서 볼까요? 이런 부분들은 또 주어진 부분에 요게 최소를 구해야 되죠. 최소를 구해야 이 부분이 좀 대가 돼서 문제 이제 최대값 보고 일치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x 플러스 4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죠. x 플러스 4분의 25 빼기 6 그래서 이렇게 문자 부분들을 이렇게 좀 똑같은 값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 산술기하 평균 형태를 좀 처리해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0에다가 여기가 좀 4가 되죠. 그러면 이제 1 더하기 4분의 2니까 최소 값이라고 했나요? 최소 값 Q라는 것은 1 더하기 4분의 2 이런 형태니까 2분의 1에 2분의 3입니다라고 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냐 물어봤는데 x 플러스 4하고 이 부분에 사용한 x 플러스 4분의 1이 같으니까 제곱이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4가 5입니다라고 처리됐으니까 x는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p 값이 되는 거죠. p 값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1하고 2분의 3 되는데 더하기 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분의 5입니다라고 정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식 형태가 됐을 때 2차분의 2차 당황스럽죠. 이렇게 좀 해서 몫으로 끄집어내고 나머지 부분 만들어서 식을 좀 썼는데 이게 좀 또 분자의 1차식이 되어 있고 분모의 2차식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번분수 형태를 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번분수 형태 좀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 좀 만들어서 우리가 최종 풀 수 있는 식 모양 만들어가는 이 절차가 풀이의 좀 핵심이니까 문제 형식하고 좀 연결시켜서 이런 내용들 잘 점검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험고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n에 대해서 h라는 함수를 fx 그 다음에 gx를 또 평행이동해서 그리는데요. 그 다음에 n으로 n을 중심으로 또 나눠서 또 그려야 되는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좀 많은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런 hx 그래프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된다. 이때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각각 그래프를 좀 조사해가면서 알아봐야 되겠죠. 쑥 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데요.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이렇게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내용인가요? 됐습니까? 0일 때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쯤에 또 이제 여기 같은 좌표를 지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참수 대략적으로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표 좀 잡아서 여기다 마이너스 처리 플러스 이렇게 대략해주면 그려야죠. 맞나요? 제법 잘 그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꼭지점의 x좌표 1이 되는데요. 1 이렇게 처리되겠고 1을 좀 대입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꼭지점 2분 이 좌표가 되는군요. 이렇게 됐습니까? 1일 때 이렇게 꼭지점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뭐 2 되는 좌표들 알아볼까요? 2 되는 이런 좌표들 뭐 나중에 좀 연결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2 되는 부분들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쳐야 되니까 x좌표가 3하고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군요. 2, 3 간격 이렇게 그렇죠. 이 좀 최고차가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휘는 정도가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만나겠죠. 이런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두 개의 그래프가 쭉쭉쭉쭉 되어 있겠고요. n이 좀 정수인데 정수 파트에서부터 착착 좀 연결을 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 G라는 그래프는 좀 평이동할 거거든요. 평이동을 좀 이렇게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최대값이 된 거니까 최대한 많이 이동을 해서 좀 연결시켜 가야 되는데 연결될 부분들은 뭐 좌표가 같아지는 부분들이니까요. 저는 이제 지금 눈에 좀 딱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또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대1 대응이니까 우리가 연결돼야 될 부분들은 좌측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대칭축의 왼쪽 부분들 우측 그래프에서는 대칭축의 오른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부분 함수가 같아지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함수가 같아지는 여기 부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이렇게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걸 쭉 평이동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1이라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4까지 쭉 평이동을 쭉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K값은 5가 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연결시켜가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 좌표 마이너스 4에서 연결시켰으니까 그죠? N값은 이제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부분 연결해서 이 부분들 형태로 해서 쭉 연결해서 그려가면 자연스럽게 1대1 대응도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값을 계산해달라. 최대값은 그러면 계산하면 이제 9가 정답이 되겠군요. 정답은 9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함수가 fg 각각 나와 있고 뭐 하나는 또 평이동해야 되고 전체가 또 1대1 대응해야 되고 요구 사항이 많은데 뭐 각각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해주면 그래프를 이렇게 1대1 대응에 연결할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항목이 좀 존재하지만 뭐 그래프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1대1이 되려면 대칭축의 하나는 왼쪽 범위가 작은 쪽이니까 왼쪽
큰 쪽은 이제 보험쪽 오른쪽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항목을 좀 가지고 접근해 가면 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수험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 조금 까탈스러운 요소가 담겨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